요즘 여기저기서 오랜 노력 끝에 임신에 성공하셨다는 좋은 소식들 많이 들리는데요. 그만큼 반대로 조급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연 임신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계획 임신. 계획 임신의 이상적인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예비 부모님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없이 임신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에는 특히 그런 가족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미리 내원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3개월입니다. 우리가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가장 먼저 사는 것, 바로 엽산입니다. 이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 400마이크로그램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신 3개월 전부터 복용을 하셔서 몸의 농도를 좀 올려놓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도 임신 3개월 전에는 피임약을 끊도록 권고드리고 있고요. 또 MMR 접종 들어보셨죠? MMR 백신은 풍진을 예방하는 주사인데 임신한 산모가 풍진에 감염이 되면 이것이 태아에게까지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감염된 태아는 심각한 기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MMR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MMR 백신은 생백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간 피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를 보면 정모세포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기간이 바로 75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3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몸을 만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임신 준비하시는 부부들 굉장히 스마트해지시고 정보도 많기 때문에 산정검사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나라에서 산정검사와 모성검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전반적인 혈액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24년도부터 필수 가입력 검사라고 해서 여성의 경우에는 난소의 나이를 보는 AMH 그리고 질초음파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정액 검사를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꼭 산정검사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임신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본격적인 임신 준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가임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부부들이 잘못된 시기에 관계를 함으로써 임신 성공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임기는 배란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5일, 6일 정도 되는 기간이 바로 나의 황금 가임기입니다. 그런데 이 월경 예정일 또한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플러스 마이너스 이틀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같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명 배택이라고 하죠. 요즘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이 가임기 때 매일 배란 테스트기를 사용을 하시면서 가장 진하게 나온 2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이틀 이내에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배란기가 되면 여성의 이제 분비물의 농도와 점도가 달라집니다. 가장 흔히 얘기하시는 게 바로 콧물 같은 분비물이 나옵니다 라는 건데요. 우리 여성의 몸에서는 질은 외부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약산성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배란 시기가 되면 정자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자가 자궁경부로 부드럽게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농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맑은 분비물이 나온다. 그럼 바로 이때가 배란기니까 그때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부부 관계를 얼마나 자주, 대체 언제 해야 할까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요. 부부 관계는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융단 폭격을 할수록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퇴근을 하고 오면 피곤하죠? 또 이것이 숙제가 되고 과제가 되면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두 분 간의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좀 발기가 어렵다, 사정이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어서 비아그라를 처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임기 때 이틀에 한 번씩 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매일 하는 것과 이틀 하는 것의 성공률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 한다는 그런 압박감보다는 이틀에 한 번씩 해서 좀 편안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어떤 자세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시간대에서 임신에 성공했다.
라는 참 카더라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임신 성공률과 부부관계 체의의 상관관계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가장 즐기실 수 있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과체중이신 분들은 살을 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BMI가 30 이상인 분들은 살을 조금만 빼더라도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 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과체중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합병증 등이 다 높아지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흡연 자체가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을 하게끔 하고, 이것이 난소 퀄리티, 정작 퀄리티에도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흡연은 절대로 금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우선 성욕이 감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수를 일으켜서 여성에게는 성교통을 유발할 수가 있고 남성에게는 발기장애, 사정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도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엽산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하루 400 마이크로그램 임신 3개월 전부터 복용하셔서 신경관 결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 아니면 보건소에서도 이제 임신하게 되면 엽산을 나눠주거든요. 그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비타민 D는 자궁 내막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착상을 돕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후에 과도한 용량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하루 400유닉 정도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엔자임 Q10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의 노화를 좀 억제하고 정자의 활동성과 운동성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노시톨이 있는데요. 이 이노시톨은 특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의 그 인슐린 민감도를 좋게 만들어서 좀 배란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생리를 규칙적으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SNS에서 여러 가지 이제 광고들이 너무 많이 뜹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산모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취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좀 상업적인 그런 목적이 많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잘 드시고 잘 운동하시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에 돈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세요. 자연 임신이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못된 주기에 시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 다시 보시고 주기 잘 맞춰서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우리가 또 페마라라고 하는 배란을 유도하는 그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좀 생리가 불규칙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배란 초음파 등을 통해서 배란 시기를 조금 더 잘 잡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 시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신은 참 이랬다, 나는 저랬다 하는 얘기가 유독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사람의 심리가 위축이 되고 불안해지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한 개인의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치 마시고요.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쁜 우리 아기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